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노후 파산 경고, 새롭게 떠오르는 이것을 조심해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저금리는 베이비부머 은퇴 세대에 가혹합니다. 은퇴 이전에 모은 자금으로 생활해야 되는 가구인데 금융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급감을 하고 있어요. 예금금리가 1% 안 됐으면요, 제일 타격을 입는 부분이 바로 이 은퇴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퇴 세대에서 다주택자 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다주택자 된다고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나 대한민국 주택시장이 의외로 전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나긴 했는데 그건 아주 고가 주택 중심이고 대부분 전세 시장 중심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최근에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까지 발표되면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주택자한테는 크게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를 반전세나 월세로 놓거나 오피스텔, 상가나 이제 직산업센터 등을 많이 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데 주택수에 따라서 규제가 중과되는 특성이 나타나요. 근데 이 주택에 내가 월세를 받기 위해 놓는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게다가 부동산 3법 규제 강화로 이제는 새롭게 이런 식으로 주거 상품을 취득하기도 어렵게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돈이 갈 곳이 상가하고 지식산업센터인데, 상가 같은 경우 이제 뒤인 사람이 너무 많고 너도 나도 다 알아요. 이거 상가 투자했다가 골로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가 중에서도 꼬마 빌딩 쪽으로 최근에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이거 정말로 위험하다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상가나 사무실에 대한 수요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시세 차익 노리고 이제 수익률 2, 3%대에 어이구 불나방처럼 들어간다, 이건 나중에 크게 데일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남은 거는 지식산업센터밖에 없어요. 자,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가요? 그냥 중소형 사무실 밀집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용 면적 10에서 40평대가 많이 주를 이루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중소형 빌딩, 이제 중소형 사무실 몰려 있고 1, 2층은 주로 상가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중소형 사무실이 많이 몰려 있는 건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업종 제한이 있긴데 대부분 업종에 큰 문제는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은근 수요가 많아요. 왜냐면 이런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상가나 주차나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비슷한 업종이 몰려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게 사무실, 이제 임대로 들어갔던 사무실들이 사는 경우도 많고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매수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요가 꽤 많이 있고 분양도 잘 돼요. 자, 서울에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 유형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공업용지나 상업단지를 지식산업센터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산, 구로, 성수동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업단지가 지식산업센터로 이제 전환되는 경우에는 업종 제한이 좀 더 까다롭게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업종만 들어가는 가산이나 구로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식산업센터 밀집 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정동 법조타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요즘에 지식산업센터가 잘 나가고 상가나 오피스텔 수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 상업용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앞서 두 가지 사례에 비해서 좀 규모가 작게 들어오겠죠. 자, 저금리 시대의 상가를 대체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떠올랐다는 부분인데 이게 또 성공 신화가 있다 보니까 더욱더 돈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문정동 지역의 법조타운, 이 지역은요 정말로 좋은 게 일단 초역세권일 뿐만 아니라 자, 근처에 강남이 있는데 강남에서 전용 면적 20에서 40평대 사무실 구할 때 솔직히 좋은 위치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대형 빌딩들은 적어도 이제 전용 면적 100평 이상부터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애매한 크기의 수요를, 이 강남 지역의 사무실 수요를 이 문정동 법조타운에서 대부분 흡수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정동 법조타운 앞에 있는 이제 지식산업센터 예를 들면요, 얘가 분양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공급을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평당 분양가가 한 880만 원 전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평당 시세 1900만 원까지 해서 2배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단순하게 유동성의 힘만으로 매매 가격만 오른 것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 매물도 없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지식산업센터 성공 신화가 이어졌을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무조건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위치가 서울에 위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역세권이어야 됩니다. 10분도 길어요. 5분 이내여야 돼요. 그리고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대규모로 몰려 있어야 된다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비슷한 업종끼리 있으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자, 나도 이제 새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무실을 구할 때 그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가격이 계속 오르네. 그럼 사서 들어가겠다. 이런 사장님 꽤 많아요. 왜냐? 대출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들 지역 대부분 가격 많이 올랐죠. 그래서 분양이나 입주 시기를 노려서 잡는 것이 가장 좋은데 자, 이거 지금 성공 신화 있다고 앞으로도 성공 신화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 지금은 초저금리 상황이고 언제든지 정상금리로 돌아갈 수 있더라. 그럼 정상금리로 올라갈 때 자, 이게 월세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충분히 염두를 해두시고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폭증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늘어났을까? 바로 신도시 지역에서 공급이 넘쳐난다는 부분이죠. 아니, 왜 신도시에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늘어날까? 자, 최근에 신도시를 지정할 때 자족용지를 많이 지정하는 추세예요. 왜? 베드타운 안 만들겠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직장인 수요가 내부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는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 아래 이 자족용지를 지정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2기 신도시의 자족시설 용지도요, 많은 빈 땅이 꽤 있어요. 그 말은 즉 여전히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입니다. 자, 최근 2기 신도시 지역에서 이런 이제 자족용지를 통해서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아마 주변 부모님들이 이런 상품 상담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조심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외곽에 너무 많이 공급이 돼 있어요. 그냥 대책 없이 지정을 했어요. 이게 신도시 지역이 자족 기능을 갖추려면요, 이 고용 인원이 많은 대기업 본사를 직접 끌고 와야 돼요. 지자체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서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대기업 본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대기업 본사 유입 없이 이런 자족용지 기능만 지정을 하면요, 지식산업센터만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역세권이 아니라서 직원 출퇴근이 불편해요. 왜냐면 이게 지식산업센터에 사장님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주차장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직원 수 한 15명, 20명 되는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주차권이 한두 장 나오거든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버스 타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지하철이 없으면은. 게다가 이들 지역이 지하철 계획은 있는데 완공 일정이 불투명해요. 이제 사업계획 발표됐으면 15년, 20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 일부 지역의 성공 신화가 이런 지역에 이어진다고 보기엔 절대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3기 신도시에서 몇 배로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 외곽에 이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부분인데 3기 신도시를 아예 지정할 때부터 대놓고 특화된 자족 기능과 도시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런 식으로 야심찬 계획을 포부를 밝혔어요. 그러면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자족용지 비율을 2기 신도시보다 거의 한 50% 가까이 늘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평생 모은 재산을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한다? 그것도 외곽에 있는 거 위험하다는 부분이죠. 자, 이 공급 과잉 때문에 서울 지역에 문제가 생긴다.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여기만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지하철 완공이 언제 될 줄 알고 그리고 그 지역에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정확한 분석 없이 분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노후를 위한 자금은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내가 모르는 거 안 하셔야 돼요. 자, 상업용 부동산은 특히 더욱더 신중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삐끗하면 자산가치 측정 자체가 힘들어요. 지금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신도시 지역에 구분상가 받았다 고생하는 사례 많이 들어보셨죠? 완전 노후 날라갔어요. 지식산업센터가 그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위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신도시는요, 아파트 말고 투자할 것이 없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예금 수익률 1%가 안 되는 매수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시기입니다. 차라리 좀 더 길게 느긋하게 금리 인상 시기를 노리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저희가 노후 관련 부동산 상품을 안내 드릴 때는요, 좀 더 보수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요, 지금 당장은 몰라요. 근데 이것은 대규모 입주가 진행됐을 때 문제가 항상 발휘됐다는 부분입니다. 지어지기 전에는 어떤 결과 나올지 잘 모른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